오늘의 사연은 사이다 사연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출산으로 회음부 절개한 부분이 아픈 걸 알면서도 못된 시어머니와 신우가 일부러 방석도 없는 바닥에 앉게 해서 고통을 주며 시집살이 시키고, 시어머니는 출가 외인한 여자가 어딜 싸돌아다니냐며 21세기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집안에 작성자분이 시원하게 복수하는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신우한테도 빠지지 않고 복수했는데요. 역지사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 대단한 사연자분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사이다의 사이다에 끊이지 않는 시원한 사이다들이 나오니 꼭 후반부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되는 여자입니다. 23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리 늙지도 않은 시어머니 신우에게 결혼하면서부터 받은 스트레스,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가운데서 쉴드도 못 치고 그저 우리 누나, 우리 엄마 하는 신랑 덕에 아이가 잠들면 혼자 크게 음악을 듣는 게 제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낙이었고 일이었네요. 남편은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한다며 나이 어린 사람은 자기보다 연장자에게는 무슨 일이건 이해해줘야 하고, 된다면 맞벌이도 하며 육아도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남자였죠. 결혼 전에는 정말 아예 몰랐고 신혼 때도 크게 못 느끼다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했고요. 형제 중 둘째였던 시아버지는 시큰 집으로 명절을 새러 가고, 거기에 가서 제가 일하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기도 매년 갔다며 우기며 가서 일해야 한다더니, 웬걸 결혼 이후 첫 명절에 갔더니 땡땡아, 이게 얼마 만에 명절에 보는 거냐, 너 군대 간 이후로는 처음이지? 어처구니에 기가 찼지만 큰 집 어른들 좋으신 분들이었고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결혼할 때쯤 다른 분과 동거, 혼인신고를 한지는 모르겠고 너희 시댁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시큰 집에 들렸다가 명절 오면 시어머니께 들렸고, 걸어서 10분 거리 옆 아파트의 친정이지만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에 갈 생각을 하느냐, 친정 식구들과도 발길을 두르는 거다 라고 하시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구경하고, 그래서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명절이 끝나고 그냥 어차피 가깝기에 저 혼자 아이들 데리고 들렸을 뿐이고요. 남편이 가지 않는 것에 제가 매우 기분 나빠했고, 남편은 돈으로 때운답시고 그럼 장모님께 100만 원만 드리라길래 그걸로 쇼부 쳤습니다. 잘나신 사위도 아니고 내 부모 나만 효도하면 그만이니까 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아시고는 팔팔 뛰었지만 남편이 그럼 처갓집 간다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며 잡고, 그 이후로 꾸준히 돈 주는 것도 어떻게든 안 된다며 남편을 설득하지만 그건 남편도 굳건해서 매해 남편이 먼저 챙겨주네요.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같이 사는 동거남이 시아버지 행세하며 며느리 하다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술권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훈계하고, 덩달아 신랑보다 한 살 많은 신우까지 합세. 시아버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그 동거남에게 아빠 아빠 하는 거 보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었어요. 본인은 손위시누이니 형님 형님 하며 깍듯이 모셔야 하고 어른을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네요. 해야 하는 행실을 보면 기가 찼는데 차분하고 그놈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기분대로 뻑하면 남편에게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정신병자냐? 미친 또라이, 이런 말들 서슴없이 하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남들보다 덩치가 커서 4.2kg에 태어난 아들, 자연분만이라 회음부 꿰매고 거의 앉아있질 못했는데 시어머니 신우 병문안 와서는 바닥에 앉으라네요. 어른이니 우리가 침대에 앉고 넌 바닥에 앉으라고요. 당시에 아예 앉지도 못해 옆으로 팔개고 누워서 남편이 밥 떠주면 먹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당연히 회원부 방석도 없고 마침 남편은 잠시 나갔었고 너무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니 표정이 그렇다며 둘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결국 덧나서 한참을 고생했죠.
아이가 태어난 뒤 100일이 지난 뒤로는 일주일 중 4일은 시댁에 가 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아이가 5살, 올해 초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 편,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서 꼭 저랑도 싸우고 시어머니랑도 싸우고 그걸 다시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시어미랑 싸웠다, 너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멍청하고 미련한 것도 이 정도면 상줘야 하지 않나요? 여튼 이런 비슷한 시어머니 시누이 갑질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에 많듯 저도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친정 엄마 속상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렇게 있었네요. 그러다가 그 꼴통 신우가 작년 초 결혼을 했습니다. 술 먹으면 쌍욕은 기본이고 자기가 실수해도 염치 없어 하면서 숨어버리지 사과하는 법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신우입니다. 그저 나이에 비해 여기저기 고쳐놔서 나쁘지는 않았고 나이 좀 있는 남자가 덥석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났죠. 작년 추석 시큰 집 갔다가 아침에 제사 드리고 바로 시어머니 집 넘어와 있는데 애는 언제 오냐며 전화를 자꾸만 거시는 시어머니.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던 신우가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부 집안이 제사가 많고 장손에 뭐 그런 집안이라고. 일도 많은데다가 며느리라고는 딱 하나 신우뿐이라 명절 당일이 지나가도 친척 어른들이 많이 계속 오셔서 갈 수가 없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어디 그래도 친정을 안 보내냐. 너는 귀한 집 자식이니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는 어찌나 꼬시던지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서 웃고 나왔습니다. 결국 추석 명절이 다 지나도록 신우는 오지 못했고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 남편과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딸이 시댁 가서 고생이라고 애가 탄다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때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어디로 올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고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딸이 결혼하고 본인이 겪어보니 마음이 달라지시나 봐요. 아, 맞다. 똥 싸러 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더니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네요. 라고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말이 터지니 줄줄이 속에서 묵었던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직접 당해보시니까 이제야 속이 좀 타세요? 요즘 시대에 어머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버틸 며느리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죠. 저라서 어머님 비위 맞춰준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추가 외인이니 여자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느니. 그러다가 뺨 맞아요. 어머니, 저라서 참은 거예요? 어머니 따님이 시댁 가서 시집살이 당하는 것 같아서 애가 탓이죠.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한 것만큼 딱 2배로 신우는 더 힘들 거예요. 그 성질에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어머님, 그 나이 드시고 역지사지 못하시다가 드디어 남의 속 좀 헤아려 보시나 싶네요. 제발 그 조선시대 마인드 좀 버려주세요. 시어머니 얼굴 빨개지고 남편은 서둘러 집에 가자 하고 아, 10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뭐 남편이 저 질질 끌고 나와버렸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며 넌지시 자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은근 슬쩍 내 생각해주는 척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하니 더 가자고 했고요. 일부러요. 2달 정도는 친정도 못 가고 일주일 내내 다녔습니다. 불편하라고요. 완전 기세가 뒤바뀌었죠. 솔직히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도 이런 집안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답답하고 조선시대 집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뭐라 말도 못하고 그 사이 신우가 한 번 오려고 전화 온 거 제가 받아서는 말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어디 친정을 생각하냐고. 출가 외인하면 여자는 친정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어머님한테 못 배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행동하라고요. 형님,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잘 못하고 소질도 없는데 시댁 가셔서 많이 배우시라고 제사도 많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씩씩대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둘이 애가 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꼬시던지 남편도 안절부절. 어느 날 남편이 너 일부러 누나 못 오게 그러냐고 화내듯이 이야기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그간 꾸준히 봤으니 잘 알지 않냐고. 여자는 출가 외인 어디 친정에 자주 오려 하냐고 그건 그 집안의 신념 같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에잇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별 수 없죠. 솔직히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둘 다 도찐 개찐이죠. 옆에서 그렇게 눈치 없이 행동하는데 시어머니만큼 남편도 미운데 애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죠.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하고 거의 못 오고 작년 추석부터 두세 달 정도는 아예 집도 못 왔고요. 그리고 올해 초 설날에 선포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남편만 올 거고 아이도 올 일 없고 저도 안 오겠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남편도 벙긋 쪄서 저만 바라봤고요. 시어머니 뭐 표정 관리 못해서 빨개져서 입술 부르르 떨리는 게 다 보일 정도였고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기에 덥석 물었죠. 그러냐고 어머니랑 너랑 나랑 시아버지랑 같이 살자고 출가 외에는 시어머니 모시며 사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니까 남편은 아니라며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고 자기는 자기 식구 아니면 불편해서 못 산다고 거절하대요. 어머니는 꽤나 배신감이 느껴진 듯이 남편을 째려보고 열받았는지 손으로 얼굴만 싹싹 비비더라고요. 어머니가 참다 저한테 쌍욕에 가까운 말을 하시길래 뭔 소리예요? 소리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둘째를 낳았는데 보러 오지도 않으시고 연 끄는 거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우한테 결정타 복수를 날렸습니다. 신우 애 낳았다고 하길래 친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가서는 똑같이 바닥에 앉혔습니다. 한 번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요. 친언니 나이가 신우보다 더 많으니까 신우는 회원부 방석 있어서 거기에 앉긴 했는데 그래도 힘든지 비스듬히 앉아있길래 형님 반드시 앉으세요. 윗사람 계신데 예의 아니에요. 하고는 반드시 세워 앉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낑낑대는 거 보니까 이제야 내 맘 알겠냐 이것들아? 똑같이 당해봐라 하고 속이 너무너무 시원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난리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때 그렇게 애한테 했으니까 애가 도끼 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도 짜증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뭐라 하고 저한테는 너도 좀 적당히 좀 해라 하고 뭐라 하고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걸 어째요? 이때 아니면 못하겠는데요. 전 그때 혼자서 제 편도 없고 피눈물 흘렸거든요. 남편도 남 같고요. 결혼 내내 이날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올해 초 이후 시어머니 댁 아예 안 가고 있고 남편도 처음에는 불만스러워 하더니 그간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둘째 딸 낳고 하니 지도 느끼는 건지 이후로는 자꾸만 미안하다고 설설 기네요. 앞으로도 평생 안 볼 예정이고 저도 뭐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은 못 살겠네요. 여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